새해를 맞이해 새로워질 나. 다짐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도약과 행복을 군정 목표로 세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군인데요. 네, 전국 희망을 묻다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장수군 최훈식 군수 모셨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수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 군수 최훈식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진년 새해 하늘을 나르는 용의 기운처럼 항상 원하는 일들이 속속들이 잘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그 사람이 꿈을 꾼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네. 2024년에는 장수군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이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성화약진을 꼽으셨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성화약진이란 뜻은 서로 화합해서 미래로 좀 도약해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장수군은 그동안 14개 시군 중에서 인구도 가장 적고 재정 자립도도 가장 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에 이렇게 살 것이냐, 좀 미래로 한번 도약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네. 성화약진으로 사자성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사자성어의 뜻처럼 되려면 그러니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정비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작년 한 해 이 장수군이 이뤄낸 성과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국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았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고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적인 성과도 꽤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도 이뤄냈고 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도 받아봤고 맞아요. 지방소멸기금에서도 호남권에서 저희만 또 S등급도 받은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꽤 많은 한 해였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남기 마련인데요. 작년을 돌아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전라북도 대다수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저희 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 부분은 좀 가장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은 건 또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군의 계획을 누구보다 궁금해하고 있을 장수 군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장수에 사람이 좀 없는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 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의의가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 그리고 뭐 청년을 위한 지원 또 관광도 맞습니다. 있었죠. 네. 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네. 겸허히 좀 받아들여서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봤던 국민의 이야기를 네. 저희가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에 대한 문제예요. 참 이게 어렵기도 하고 장기적인 과제라서 현재 장수군의 인구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금년 1월 현재 2만 983명 정도 현재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저도 걱정인 것은 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좀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하나하나 좀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인구 감소 문제는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군요. 맞아요. 수도권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또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 개의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장수군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인구를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처럼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멀리서 사람이 찾아온다. 저는 우선 그게 국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구 대책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현재 살고 계신 국민들한테 행복 지수를 더 높여드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공감하는 네네.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 유입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또 정책을 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장수로 오기 위해서라면 예. 양질의 직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장수는 양질의 직장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24,000평 짓고 있거든요. 1단계 12,000평, 2단계 12,000평에서 25년도면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한 50여 명이 넘게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청년들이 즐겁게 워라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청년 복합 공간이랄지 청년 백호 정책이랄지 예. 청년 발전기금 100억 등을 지금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워라밸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임대형 스마트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장수군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 특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해발 400고지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고부가가치의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다른 지역보다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정착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수군에 정착한 후에도 나 정말 장수군에 살길 잘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런 행복과 또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사실 또 이 복지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올 한해 이 장수군에서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우고 노력을 많이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장수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지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바우처 상품을 연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렇군요. 있고 예. 또 수학여행 갈 때 저희가 수학여행 경비도 지원하고 있고 네. 애양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예. 학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한테는 반값 등록금이랄지 주거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네네. 청년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청년발전기금 100억을 통해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임의용권이랄지 경로당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이 지역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수군의 복지 정책을 들어보니까요. 조금 전에 청년층,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 그리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새로 정착하는 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전북으로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뭐 계획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잠깐 여행 왔다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정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많이 듣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여행은 그 지역의 첫 인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먼저 장수군의 관광객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 관광객 현황은 미약합니다. 14개 그렇군요. 시군 중에서도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네. 전년도에 22년 대비 관광객 증가율이 한 30% 이상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누리파크가 예전엔 관광객이 없었는데 예. 11만 명 정도 입장객이 있었고요. 11만 명이요? 네, 네. 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만 명이 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승마로드길이랄지 뜸봉샘이랄지 가야 이름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네. 저희도 꿈꾸는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좀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가 증가했다는 건 굉장한 수치잖아요. 네. 어떤 노력이 수반됐기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또 장수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네. 누리파크인데 관광객 타겟을 아이들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카라반, 아이들을 위한 발 물놀이장, 예.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들을 위한 유럽형 정원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아이들한테 휴식 공간을 주고 여행 공간을 주다 보니까 부모들까지 같이 와서 아주 좋은 곳으로 맘카페에서는 나름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아, 반갑게에서 화제가 됐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은 게 가족 단위로 오고 또 2대뿐만 아니라 막 3대도 같이 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카라반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예. 연중 매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아이를 타깃으로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예,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숙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다 염두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들어간 걸까요, 선수님? 이제 당초에는 동물 카라반이 있었고 예. 발물놀이장이 있었기에 네. 이것을 복합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와서 그러면 이 공간은 무조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예.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가자. 그래서 금년에도 아이조화 공간이라고 해서 20억 들여서 새롭게 아이들을 위한 그 놀이터를 또 만들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수하면 아이고 아이하면 장수가 떠오르는 그런 올해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올 한해 정말로 북적북적해질 장수가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뭐 국민들이 기대하면 참 좋을 만한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소개 말씀 들어볼게요. 기존에 이제 장수가 관광 자원이 좀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설계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승마로드길 네. 외승한다고 말을 밖에서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이 10km입니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찾지 않고 좀 예. 약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길에다가 금년에 메타사카를 10km 네. 가로수를 통해 조성해서 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길 오, 그런 길을 좀 만들어서 또 관광객을 좀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금년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모가 된다면 그게 한 425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네. 그러면 7개월면에 고루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예. 그것을 통해서 또 부가가치 수입도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관광객들이 오려고 하면 기반 시설도 중요하잖아요. SOC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천천에 무인 하이패스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그래요? 25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이고 네. 그러다 보면 장수를 방문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느끼지 않게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수군의 계획들이 더 많은 힘을 받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지만 장수군만의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우리 군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기후경제학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기후가 돈이 되는 세상. 근데 장수는 고냉지 지역입니다. 네. 맞죠. 해발 400이 넘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하고 있습니다. 서늘하죠. 그다음에 산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악관광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기후를 이용한 어허. 기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산악관광 그 트레일 레이스라고 네. 그것도 굉장히 곽광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3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지난 전년도에 했을 때 2회 대회를 했는데 1,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도 좀 얻으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저희 지역만의 여름 특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아까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군요.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하긴 고랭지는 진짜 누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수군만의 정말 특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 장수라는 데가 고냉지 지역이어서 예. 오히려 살기가 좀 불편한 곳이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시기에 오히려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그 시도를 보니까 그 근처의 시군하고 협업해서 네. 이 협업하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같이 상생하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장수군도 혹시 그런 모델링을 하는 곳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시군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서로 간에 맞아요.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근 진안군하고 해서 저희 지역의 신광제 네네. 산림정원 지금 산림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2,700억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네. 장수군하고 진안군 접경 지역에 예. 하면은 많은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야문화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상남도 함양군하고 저희가 금년에 이제 동서화학 가야 이음터라고 그 사업이 200억 사업인데 그 국가에서 예산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함양군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제가 함양 군수님하고 지난 전년도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그걸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만 네. 장수만 아닌 연계시군을 통해서 같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야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네, 올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권한도 얻게 됐는데요. 장수군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 특별자치도 특례 중에서 예. 저희 장수군에 가장 크게 해당될 게 농생명 산업하고 산악관광 특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생명 산업을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잘하는 걸 더 잘하자. 예.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장수가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미래의 부가가치가 큰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 산업에 대해 기대하고 있고 예. 또 산지가 75%인 장수군을 산악을 잘 활용하면 또 그것도 새로운 부가가치도 될 수 있다. 네네. 일례로 얘기하면 전년도에부터 우리가 트레일 레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레이스가 가장 유명한 곳이 프랑스 샤머니인데 저희도 한국의 샤머니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산악 마라톤, 트레일 레이스가 산악 마라톤인데 네네. 금년도에 이제 100km까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 열리면 그것도 산악관광으로서의 롤모델이 될 걸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니아층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의 네.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으로 또는 먹을거리로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수에서 그러면 이 먹을거리로 뭔가 좀 더 강하게 브랜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자. 그게 특별자치도의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또 저희도 그게 공감을 하고 있고 장수에서 생산된 것을 더 특화시켜서 나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 한우를 더 특화시켜서 맛있는 고기 생산하고 장수 사과가 전년도에 네.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전국 1등 했습니다. 아, 전국 1등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 만큼 네. 장수 사과를 더 고품질화시키는 게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잘해서 저희 레드푸드의 고장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을 더 고급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수군의 지난 2023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 계획 그리고 올해의 목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2024년을 맞이해서 장수군의 어떤 힘찬 각오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희망을 묻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장수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장수군 공직자들과 진짜 열심히 합심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장수 군정에 많은 애정과 네.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 그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2024년에는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장수군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주 MBC 신년 특집 전북 희망을 묻다. 지금까지 최훈식 장수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